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은 아마존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투자를 해야 될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일단 어제 일어난 일이죠. 아마존이 비트코인을 페이먼트에 받아들인다는 CTAM의 기사가 뜨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폭등을 했어요. 물론 실제 차트에서도 폭등을 했지만 바이낸스 선물 차트는 정말 과간인데 29,000불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회복을 하다가 이 루머가 뜸과 함께 엄청난 상승이 일어나고 숏 스퀴즈가 일어나면서 이 숏을 쳤던 사람들이 단체로 청산 혹은 포지션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높은 가격까지 바이백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높게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48,000불까지 갔습니다. 선물에서는. 물론 현물은 여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이 어제의 그런 축제 분위기는 단 하루 만에 아마존이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페이먼트를 오래 하는 것에 대해서 디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우리는 크립토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면서 장이 조금 실망한 모양새입니다. 실질적으로 선물은 좀 올라간 상황에서 아직 포지션이 있는데 현물은 거의 원래 자리까지 돌아왔어요. 네, 거의 원래 자리까지 돌아왔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아마존에 대한 거는 저도 좀 할 얘기가 있어요. 2018년의 일입니다. 2018년의 일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한창 붐일 때, 이제 한국에서는 2천만 원 처음 넘었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핫할 때 있잖아요. 그때 아마존의 고위직과, 한 블록체인, 업체랑 컨퍼런스 콜에 있었습니다. 예, 제가 업체명을 밝히진 못하는데, 예, 그 당시에 컨퍼런스 콜에 참여했던 분한테 들었어요. 예, 저도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니네 암호화폐에 관심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투자해라. 우리 회사에 지분 투자해라. 이런 얘기가 오갔고요. 그 당시 분위기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 당시 아마존 고위, 인사들이 참여했던 자리였는데, 우리 암호화폐 굉장히 관심 있다. 우리도, 사실 관심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마존이 아마존 관련된 아마존 크립토나, 크립토, 아마존 이런, 여러 가지 도메인 같은 것도 사실 샀고, 그래서 아마존이 암호화폐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투자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네, 미팅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지만 투자로 이어지진 않았고, 아직까지는, 조금은 각을 재고 있지 않나. 하지만 결국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이런 리포트나 이런, 루머도 근거가 0%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근거는 있었으나, 이게 중간에 계획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 또 바뀌어서 결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암호화폐가 점점 커지다 보면 결국에는 아마존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기업도 암호화폐를 언젠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자, 아마존 얘기를 하려고 이 영상을 킨 건 아니에요. 어제 아마존 한다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아마존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나르게 해줬는데, 아마존 특집 영상이라도 좀, 생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참, 그런 댓글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희일비를 하면 안 되는데, 아직도 너무 많은 분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일희일비를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제 친구랑 같이 저녁을 먹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암호화폐를 2016년부터 하던 친구예요. 2016년부터 하던 친구인데 원래 주식 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암호화폐도 굉장히 주식적으로 접근하는 친구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대에 불장, 2018년에서 초기 불장, 2018년에 하락장, 2019년 하락장, 2020년 하락장, 2020년 후반부터 시작된 다시 상승장, 이런 모든 거를 이 친구도 옆에서 겪었어요. 네, 옆에서 겪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밥을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2016년부터 여기를 했는데 자기는 항상 단타만 쳐왔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상승장 때도 조금 먹으면 익절하고 조금 먹으면 익절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산이 크게 늘지 않은 것 같다. 뭐 20배 30배 내 주변에는 다들 그 이상 벌었는데 나는 그렇게 먹지 못한 것 같다. 왜? 나는 단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세에 대한 투자 자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16년부터 이 업계에 있었던 친구인데도 어떻게 보면 크게 돈을 못 번 거죠. 그 이유는 뭐다? 아직도 암호화폐에 대한 확신이 본인이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면서 확신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사실은 도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냥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물론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잘 맞을 수도 있지만 장기 투자보다 수익률이 좋을 확률은 그렇게 그다지 높지 않다. 특히나 시간이 더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더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장기 투자자보다 더 잘 투자할 확률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의 자산에 얼만큼을 배분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배분한 암호화폐에 배분한 자산 중에 몇 프로를 어떤 암호화폐를 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요거를 정하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언제 살 것인가, 얼마에 살 것인가. 이런 건 사실 되게 부차적인 거예요. 내가 종목 선정까지만 잘 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깨 선정과 종목 선정까지만 다 했다. 그러면 수익률의 한 80%에서 90%는 그걸로 끝난 겁니다. 내가 지금 들어가야지 아니면 이게 더 떨어질 때 들어가야지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체감하는 수익률은 되게 달라요. 체감하는 수익률은 야 이게 1,500만 원 같다 500만 원 같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500만 원일 때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당신이 찍은 이 업계가, 당신이 찍은 이 분야가 성장하는 분야냐, 세상을 바꿀 분야냐, 아니면 망할 분야냐. 이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이제 VC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이랑 술자리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이제 처음에 한국에서 이제 벤처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벤처들이 많이 막 나올 때였어요.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이제 카카오톡이 이제 막 성공을 거둔 직후 한 1, 2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모바일 앱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 당시에 나왔던 것들이 뭐 배민, 뭐 요기요, 뭐 야놀자 뭐 이런 앱들이 막 나왔어. 야놀자는 그보다 훨씬 먼저 나왔구나. 하여튼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대표되는 한국식 앱들이 막 나오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 당시에 이제 벤처 캐피탈에 있었던 분들이랑 이제 술을 먹다가 굉장히 옛날 얘기예요. 술을 먹다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 당시에 우리는 투자사라는 그거 위명 하에 미팅을 하면 굉장히 많이 쟀다. 얘네들이 제대로 일할 애들인가, 얘네들이 잘할 수 있는가, 이 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가, 얘네가 하는 말이 되나 이런 걸 굉장히 재면서 투자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5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흘러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멍청한 고민이었던 것 같다. 그냥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커질 때는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모든 오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다 돈을 넣었어야 됐던 거야. 왜? 거의 다 성공했으니까. 그러니까 어깨가 커질 때는 이게 스캠만 아니라면 다 커집니다. 다 커져요. 가치가 밸류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업계 전체가 커지고 업계 전체의 유저가 많아지고 이러면 다 커집니다. 왜? 모바일 유저가 많아졌으니까. 스마트폰 유저가 많아졌으니까. 그 유저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정말 조금 했던 어플리케이션 업체마저도 성장을 한다는 거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건 뭐다? 블록체인이 성장할 수 있어. 블록체인은 성장할 수 없어. 블록체인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처럼 세상을 변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확률만큼 자산을 블록체인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암호화폐에다. 만약에 블록체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확률이 없다. 막
붐은 일어났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약간 VR이나 AR처럼 크게 흥행하지 못할 것 같아. 흥행작이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투자를 안 하시는 거고요. 이게 흥행할 것 같으면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흥행할 것 같으면 투자를 하는 게 맞는다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가치 투자를 하면 됩니다. 단기 투자는 절대로 장기 투자를 이길 수 없어요. 자, 간단한 예를 보세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전 세계 100대 부자를 보시면 그 중에서 단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어있는 전 세계 자산 10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 가장 돈이 많은 10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 그나마 주식을 단타 비슷하게라도 하는 사람은 워렌 버핏 뿐이에요. 근데 워렌 버핏은 뭐 하는 사람이다? 장기 투자자, 존버의 화신이다. 근데 왜 단타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교과서적으로 투자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다 나와 있는데 왜 당장 오늘 하루의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버려야 되는 마인드예요. 그건 도박자의 마인드입니다. 도박은 물론 그 중에서 1%, 뭐 0.1%는 대박이 날 수 있어요. 언제나 도박도 마찬가지니까. 도박도 언젠가에서는 누군가는 대박이 났더라. 로또도 누군가는 당첨자가 나오죠. 하지만 그게 당신이 아닐 뿐. 그리고 그렇게 당첨이 됐어도 도박에 빠지는 순간, 단타에 빠지는 순간 그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시면 언젠가는 잃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단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마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정말로 세상을 바꿀 것이냐, 스마트 컨트랙트가 정말로 세상을 바꿀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스스로 그걸 체득해서 이게 확신이 있다 없다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려야 되고요. 그 확신이 나왔다면 만약에 내가 확신이 생겼어. 그러면 내가 확신이 생긴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확신이 생겼으면 이더리움을 비롯한 어떤 D앱들 혹은 나는 금융 경제적으로 비트코인 확신이 생겼으면 비트코인을 아니면 나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스마트 컨트랙트 이용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으면 그쪽 분야에 뭐 디파이면 디파이, 뭐 NFT면 NFT, 게임이면 게임 이쪽 분야의 돈을 어떻게 보면 분산하든지 올인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안 쳐다보면 됩니다. 물론 차트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업종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식으로 진화하고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는 계속 봐요. 그게 암호화폐에 있어서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주식은 뭐 1, 2%만 움직여도 변동성이 크다 이러지만 암호화폐는 마이너스 50% 막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90%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버티냐. 달관하면 됩니다. 그리고 돈을 벌려고 하신다면 달관해야 돼요. 그걸 하지 못하시면 돈 벌기 매우 힘들다. 되게 간단한 건데 존버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 법니다. 왜? 어깨가 커지면. 지금까지는 어깨가 커져왔어요. 계속.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더 커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저 오늘도 존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당신은 가격이 떨어지면 손절하고 가격이 오르면 사잖아. 그러면 돈을 벌지 못해요. 벌더라도 정말 조금밖에 못 법니다. 좀밖에 못 버니까 어떻게 해? 마진에 손을 들이고 50배, 100배 이런 고배율 마진으로 더 손을 들이밀게 되죠. 그 중에서 정말 한두 명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겠죠. 하지만 그 외에 99.999%는 마진을 하다가 청산을 당하고 돈을 다 날리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통계적으로도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자료지만 사람은 그걸 믿지 않고 나는 특별할 거야 라고 믿으면서 투자를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특별하지 않고요. 당신이 그렇게 특별할 수 있었다면 마진을 하기 전에 로또가 됐다던가 아니면 다른 걸로도 이미 잘 나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존버를 하면
불안하지도 않고 일희일비하지도 않아요. 아마존이 이거 비트코인 결제한다고 했을 때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게 뭐 거짓 뉴스라고 밝혀진 다음에도 그런가 보다. 물론 자산이 올라가고 자산이 떨어지고 하면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마존이 이거 하니까 내가 더 사야지. 아마존이 이거 거짓 소문을 하니까 내가 팔아야지.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 편히 잘 수 있고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수익률이 단타 치는 것보다 더 좋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1년, 2년 모아서 한번 해보세요. 단타 치는 게 수익률이 더 좋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예, 모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